와우. 안녕하세요. 박교능수 연구실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준 거 좀 같이 점검해야 될 얘기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옆에는 저의 비서 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첫 번째 질문은 숭실대 상경 논술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6월 9월 평가원 사탐 경제 모두 1등급 맞았는데 상경 5번 문제 보는데 이점이 있을까요? 자, 숭실대는 1번 문제가 경제 교과를 활용하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경제 교과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예 못 푸는 수준입니다. 근데 경제 1등급 나왔으면 엄청 훌륭한 거죠. 그럼 당연히 숭실대 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확실하게 잘 알 거예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수학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경제 1등급 나왔으면 아주 편하게 숭실대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논술 준비하는데 친구가 됐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논술은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합격자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했는가 이런 것만 평가하는 거니까 수능 잘 본 친구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근데 논술 동점자라면 이제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우선순위로 본다, 아니면 수능에서 어떤 과목 성적을 우선순위로 본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입시관과 확인하도록 하고. 자, 다음이요. 경희대 내신 6.7인데 수학은 1등급에서 100점이고 사회계열 가능할까요? 자, 경희대 사회계열 수학 1등급이면 아마 수학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요즘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단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신이 6, 7등급대라면 일단 그 경희대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4, 5등급 이상이고 가끔 6등급대, 7등급대 진짜 가끔 있어요. 근데 그 가끔 있다는 건 그 친구가 굉장히 논술 시험을 잘 봤다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한일과 6점대 등급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그런데 논술을 진짜 잘 봐야 된다. 네, 수리 논술 3번 문제를 잘 풀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쟁력은 있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1, 2번도 거의 완벽하게 가깝게 쓰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신 점수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아도 6, 7등급 되면 이제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정말 완벽하게 가깝게 다 쓰기, 완벽한 정답 맞추기 연습 이런 거 한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논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선생님, 연대 대비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연대는 글자 수에 대해서 감점이 있나요? 그리고 가끔 글이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면 이건 어떻게 보완해야 좋을까요? 그 글자 수는 제한이 당연히 있긴 있는데 학교마다 글자 수에 대해서 감점을 강하게 시키는 학교가 있고 조금 느슨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시키는 학교는 한 글자만 넘어가도 감점을 바로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실제로 제시되어 있는 글자 수보다 좀 오버하거나 모자라도 감점을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점 안 주는 학교가 경희대예요. 경희대가 뭐 400에서 500자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350자부터 550자까지 감점 안 시키는 이런 학교고, 연대도 600자 내외라고 해놓고 원고지를 800자까지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글자 수에 크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글자 수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자 내외라고 했을 때 700자 넘어가는 수준까지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글을 쓰다가 툭툭 끊기는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 내용을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겠다를 계획을 좀 세워줘야 돼요. 어려운 거긴 한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 어떤 나에 대한 해석, 그 설명을 3문장으로 끝내겠다. 그러면 3문장이 각각 한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뭐 첫 번째 문장은 도입일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뭐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보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문장에 어울리는 내용만 넣겠다라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글을 쓰는 거.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이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몇 개의 문장을 쓰겠다,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을 넣고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요거를 계획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잘하면 분명히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다음. 안녕하세요. 고2 학생인데 논술 내신 반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
논술에서 이게 논술만이 아니라 뭐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고 다 내신을 반영하는 지원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점수가 더 많이 감점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5등급이라고 했을 때 다 5등급인 학생, 그 다음에 4, 5, 6이 있는 학생, 이렇게 따지면 4, 5, 6이 있는 학생들이 더 불리한 거 맞죠? 6이 넘어가는 순간 감점이 확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또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과목만 반영하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특정 과목만 반영할 때도 몇 개를 반영하냐,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대학들마다 그 대학에 맞춘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 점수를 입력을 해요. 그 입력을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너의 내신 등급은 얼마나 평가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게 대학에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그걸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걸 믿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제공해주는 엑셀 파일이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웹페이지에 그런 걸 구현해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성적을 입력하기, 그리고 최대한 5등급 밑에 내신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요게 지금 필요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홍대에서 문학 제시문이 나올 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제시문 이외의 스토리를 넣어도 되나요? 문학인데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다. 근데 제시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자, 그러면 그걸 넣어도 되냐 안 되냐? 일단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제시문을 그 부분을 발췌해서 넣었다는 거는 거기에 나온 내용으로 뭔가를 쓰라는 거예요. 그 문학이 나오면 사실 어떤 사건이나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게 여기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이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이 인물이 어떤 성향인 걸 미리 알고 있다. 충분히 그거를 그 답안을 쓸 때 같이 써도 되겠다 싶으면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을 끌고 가가지고 뭐 요래 썼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그 부분이 나왔다는 건 그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답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시문 외의 내용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답안을 작성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요 정도 했고, 우리 기회가 되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준 거 빨리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제공해 줄 테니까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잘 찾아서 적절한 답변을 달아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Better off. I'm gonna find my way tonight. Way tonight.